안녕하세요, 지인입니다. 영어는 잘 못하지만 7번째 시간이 벌써 됐어요. 생각보다 더 빠르게 진도가 막 안 나가는 건 아마도 제가 막 짧게 해야 되는데 계속 길게 가다 보니까 많이 올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드디어 제가 3일, Three Nights in a Row 그 근무가 끝났어요. 끝나가지고 오늘 아침에 퇴근하고 좀 쉬고 이제 지금 막 이제 녹화를 시작했어요. 드디어. 제 3일 연속으로 잘 일을 하지 않는데 가끔 뭐 애들 뭐 일정이 있거나 이제 그래서 날짜를 빼야 되거나 이러면 그렇게 3일 연속으로 일할 때가 있거든요. 가끔. 작년에 어떻게 일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작년은 정말 다른 데서 펄디엠으로 일하면서 더 많이 일했거든요. 그때는 진짜 무슨 생각으로 일했는지 모를 만큼 지금은 아예 엄두도 못 내겠네요. 네, 일단 저는 3일 근무를 잘 끝냈으니 그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습니다. 자, 지난번 퀴즈. 지난번 퀴즈. 다이유로. 도대체 다이유로는 뭐였을까? 다이유럴이 다이유레틱스의 일종이긴 했어요. 근데 그게 다이유럴이 클로로시아자이드 이 다이유레틱스였어요. 그거의 이름이 다이유럴이에요. 다이유럴. 근데 진짜 이제 한국에서는 그냥 클로로시아자이드 이렇게 이 발음하고 그냥 다이유럴이라고 불러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똑같은 말인데 이게 이건지 몰랐던 거예요. 근데 뭐 어쨌든 그 환자에 대한 파악이 있었으니까 뭐 닥터가 말하는 걸 어떻게든 일맥상통을 시키긴 했지만 그 이후에도 사실 내가 뭔가를 들었는데 잘 모를 때 내가 이게 뭐야? What is that? 이라고 물어보기가 이 사람이 내가 너무 모른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있어서 되게 물어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조금 잘 물어봐요. 아까 그거 뭐라고? 이러면서 다시 발음해 줘 볼래? 뭐 이러면서 이렇게 다시 물어볼 수 있는데 처음에는 내가 이거를 너무 모르는 게 너무 전문적이지 않아 보이고 그럴까봐 되게 물어보기가 주저함이 됐어요. 주저함이 돼가지고 그때는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엔 다이유럴은 클로로티아자이드 이 이뇨제였어요. 이뇨제였고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저희는 이제 CCU니까 노뷰라민이나 도파민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노뷰라민이나 도파민 항상 이거를 타이트레이트라 그래서 이 약물들을 업앤다운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환자들을 노뷰라민이나 도파민 뭐 가진 환자들을 이제 우리 이제 CCU 쪽에서 다 커버가 되고 나면 이 환자들이 드립을 가지고 있어도 텔레멘트리로 이제 저희가 트랜스퍼 아웃을 보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제가 제 환자가 노뷰라민을 가지고 있었는데 차지 널스가 물어보는 거예요. Is it cap?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Is it cap? 그 내가 Is it cap? What is that meaning? 이렇게 물어봤어요. What does mean that?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정은 정말 이걸 처음 들었어요. 여기 3년이라면서. 왜 그간 나한테 아무도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지? 아니면 물어봤는데 나는 그냥 못 알아듣고 넘어간 건가? 이제 들린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Easy cap? 이렇게 물어봤는데 오늘의 퀴즈. Easy cap 이거는 도대체 뭘 물어보는 걸까요? 어떤 환자가 드립을 가지고 있을 때. 드립을 가지고 있어서 환자를 트랜스퍼 아웃 시켜야 되는데 그 차지 널스가 나한테 is it cap? 이라고 물어봤어요. 그 약물에 대해서. 이 약물이 캡이니?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자, 이게 이번 주의 퀴즈입니다. 그리고 웃지 못할 한 가지 또 이야기. 이제 병원에 예약을 저희 딸내미 이제 다리가 좀 다쳐가지고 병원에 예약을 좀 해야 되는데 막 열심히 예약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여기 오시면 전화로 예약 잡고 뭐를 하고 이러는 게 진짜 일이에요. 뭐 여러분들 오셔서 뭐 인터넷 까는 거, 뭐 여기 오셔가지고 뭐 여기 이것저것 뭐 전기 연결하는 거, 뭐 이것저것 전부 다 전화로 정말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진짜 전화하는데 진짜 이골이 났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제 그 클리닉, 그 정형외과 클리닉에 있는 그분이랑 얘기를 막 하다가 다 잘 끝났어. 마지막에 저한테 right ole 이러는 거야. right ole.
right or left? 그래서 그냥 이러고 있는데 제 딸이 옆에서 right, right 이러는 거예요. 자, 어느 쪽 다리냐고 물어보는 거였어요. right or left 이거였는데 그거를 right or left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딸내미 그걸 듣고 저한테 right라고 얘기해 준 거고 저는 그거를 아마 제 딸이 얘기 안 해줬다면 저는 못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right or left가 뭐야? right or left. 순간 엄청 당황했어요. 진짜. 이제 그럴 정도로 조금 아직도 적응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는 계속 해야 되는 숙제 같다. 이런 생각을 아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널싱홈에서 일할 때 몇 가지 팁을 더 이제 드린다는 게 벌써 일을 오리엔테이션 시작하신 분이 있으실 테니까 제가 조금 더 팁을 드리자면 널싱홈에 가면 인계를 주는데 인계를 주는 게 2명, 3명이 아니잖아요. 30명. 뭐 정말 많으면 40명이지만 아마 그렇게까지 많이는 안 갈 것 같아요. 이제는 그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런 법안이 통과되면서 레이시오가 좀 많이 줄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래도 30명일 거예요. 그래도 30명. 그럼 30명 이거를 뭐 패스트 메디컬 히스토리랑 이걸 전부 다 적어주지 않아요. 절대. 거기에서 이제 뭐 얘기할 때 이 환자가 간단한 뭐 이 환자의 병명하고 오늘 다이알라이시스를 하는지 그리고 뭐 특별하게 뭐 팩튜브가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거 이렇게 쭉 해줘요. 그래서 오늘 뭐 예정된 뭐 검사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이 환자가 하고 있는 것 중에 뭐 중요한 것들을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그 널싱홈에 가면 핸드오프가 이렇게 페이퍼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A4 용지 같이 있는데 거기에 환자 이제 이름하고 이제 옆에 간단하게 써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받으시면 한 장은 핸드오프용으로 남겨놓고 한 장은 카피를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일하시면서 내가 누구 약을 줬는지 안 줬는지도 되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렇게 크로스아웃을 해가면서 거기에다가 이 환자를 처음 볼 때, 이 병동을 처음 볼 때 어떤 환자가 드레싱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환자가 밥 먹기 전에 인슐린을 줘야 되는지 왜냐하면 30명을 주다 보면 밀려가지고 나중에 오후 1시에 밥 다 먹고 나서 보니까 이 환자가 밥 먹기 전에 인슐린이 들어갔어야 되는 환자였어요. 레지던스였어. 그러면 놓친 거잖아요. 늦게라도 줘야 되긴 하겠지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이거를 하면서 내가 놓쳤더라도 미리미리 다 거기다 표시를 해놓으면 그 다음번에 그 병동에 다시 이제 플로팅이 됐을 때 이제 그때 내가 가지고 했었던 이 핸드오프 페이퍼를 가지고 이 환자는 먼저 줘야 되고 이 환자는 먼저 이 약을 줘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 환자는 매즈를 크러쉬해서 줘야 되고 아니면은 이 환자는 뭐 크러쉬는 아니지만 애플 소스에 줘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적어 놓으면 나중에 거기 가서 일할 때 되게 편해요. 왜냐면 그러니까 널싱홈에 있는 레지던트들은 대부분 거기가 그냥 집이에요. 그래서 뭐 굉장히 아파서 트랜스퍼 아웃을 갔다가 뭐 다시 들어오더라도 거의 거기서 그러니까 그 레지던트들이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뭐 병동이 4개여도 4개 병동을 계속 플로팅을 가다 보면 다 알게 돼요. 다 알게 되고 또 추가적으로 또 CNA랑 차지널스 이름도 그 위에다 좀 적어 놓으세요. 왜냐면 정말 저는 여기 와서 외국인하고 이름을 매치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가끔 다른 이름으로 부르면 되게 기분 나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위에다가 차지널스 이름이랑 그 다음에 뭐 CNA 이름 뭐 이런 것들을 좀 적어놓고 나중에 이제 인사할 때도 이름으로 불러주면서 잘 있었냐고 이렇게 물어봐주고 이러면 그런 걸로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조금 친해지려면 이름을 아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그런 것까지 다 적어놓고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 타임이 되면 낮 근무를 하게 되면 아침하고 점심, 그리고 이브닝 근무를 하게 되면 저녁만 이렇게 그 식사 시간에 같이 커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데는 식사할 때 같이 피딩을 옆에서 도와주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경우는 그냥 매드 널스는 그냥 매드만 하라고 하는 데도 있고 막 그래요. 그 차지 널스에 따라서 아니면 그 상황에 따라서 스태핑에 따라서. 그래서 그 핸드오프 페이퍼에다가도
브렉퍼스트나 뭐 런치나 디너에 얘네는 어떤 식으로 커버를 했다. 뭐 두 명에서 다 커버한다, 한 명에서 커버한다 이렇게 하던지 그 좀 적어 놓으면 되게 좋아요. 그게 또 차지널스의 타입에 따라 다르고 차지널스 앉아가 밥 먹이고 있는데 내가 런치 간다고 또 말하기도 되게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차지널스한테 Do you want me to cover lunch? 아니면은 Do you want me to cover breakfast?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 런치나 아니면은 디너에 내가 가는 브레이크 타임도 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미리미리 이제 조금 생각을 해놓으면 몇 번만, 한 세네 번만 그 병동에 가면 아주 익숙해집니다. 네, 이제 그러면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뉴스가. 어떤 뉴스냐면, 전문직 취업비자가 추첨으로 걸리는 거래요. 그래서 6년 공부를 끝냈는데 상당수가 비자를 못 받아가지고 귀국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돈을 많이 들이고 귀국한다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잠깐 가져와 봤어요. 같이 한번 보실게요. 오케이. 미국에서 학사와 석사 과정까지 마친 최서연 씨는 2번 시도 끝에 미국 IT 기업에 정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업이 요구하는 입사 요건은 충분했지만 취업 비자를 신청했다가 탈락했기 때문입니다. 제 자신도 울고불고도 몇 번 했었고 받았을 경우에는 믿기지 않아가지고 오히려 조금 이게 뭐지 맞은 게 맞나 왜냐면 종이 한 장 오는 것 뿐이니까 그랬는데 최 씨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한국인 유학생 중 상당수는 기업이 요구하는 자격을 갖춰도 취업비자를 발급받지 못해 귀국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신청할 수 있는 전문직 취업비자 H-1B가 100% 추첨으로 발급되기 때문입니다. H-1B 비자는 회계사와 건축사, 엔지니어 등 전문 지식을 가진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비자로 연간 학사 6만 5천 개, 석사 2만 개를 추첨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H-1B 비자 신청자 수는 75만 9천여 명으로 발급 정원의 8배 이상 몰렸습니다. 이들 중 H-1B 비자를 받은 한국인은 연간 약 2,000명 수준. 미국 내 외국인 유학생 중 한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선 상당히 적은 숫자입니다. 어떠세요? 나는 사실 여기 미국에 와서 미국에서 생활을 하고 유학생으로 산다는 게 돈이 진짜 많이 들어요. 왜냐면 유학생으로 오면 이 인터내셔널 스튜던트한테는 튜이션이 달라요. 그래서 훨씬 비싸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낮에 저희 아들을 기다리면서 어떤 유튜브를 봤는데 본인이 여기 6년 동안 이제 보스턴 칼리지에서 이제 간호학과를 나오고 그리고 나서 2년을 MP 패밀리 MP 코र्스를 유펜에서 해가지고 6년을 공부했대요. 6년을 공부했는데 이 6년 동안 뭐 그냥 에버리지로 들은 돈이 1년에 1억 2천 정도. 그래서 6년 해서 거의 7억이 넘는 돈을 거의 7억 가까운 돈을 썼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와 그렇게 혼자서 가족이 아니잖아요. 혼자서 그만큼 썼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자기 영주가 만약에 비자가 해결이 안 되면 사실 제일 좋은 건 영주권이 있는 거거든요. 7억, 뭐 8억, 뭐 6억, 뭐 5억 이런 식으로 들여가지고 진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정말 이 모든 조건을 맞췄는데 비자가 없어서 취업이 안 돼가지고 돌아와야 된다면 얼마나 힘들까. 이제 그렇게 생각해보면 내가 지금 영주권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영주권을 주고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시민권도 받을 수 있겠지만 그건 선택이지만 그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혜택인가 이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여기 올 때, 이민 수속할 때, 돈이 많이 든다. 여기 정착할 때, 와가지고 이거저거 하다 보면 돈이 많이 든다라고 했지만, 이거에 비할 소인가. 이렇게 돈을 쓰고도, 자기가 공부를 하고도 준비가 됐어도, 비자를 받지 못해서 귀국해야 되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는데, 야, 이거에 비하면 정말, 간호사들은 진짜 영주권을 다른 분류보다는 조금 더 진짜 쉽게 얻을 수 있는 편이구나. 그래서 이런 뉴스를 여러 개 봤는데요. 그 밑에 댓글에 영주권을 가장 빠르게 받는 방법은 간호사임.
간호사 취업 이민님. 간호사 취업 이민은 EB3 비자잖아요. H1B 비자가 아니고 조금 다른 카테고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EB3 비자는 지금 아무리 조금 이게 뭐지, 딜레이가 됐다고 해도 언제든지 다시 또 오픈이 되고 계속 모질라요. 계속 모질라요. 법은 계속 바뀌면서 환자 레이시오는 어떻게 해서든 준수시키려고 하는데 간호사가 계속 모질라니까 어떡하겠어요. 계속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조금 딜레이 됐다 하더라도 이게 정산하는 분기가 바뀌면 또다시 또 빠르게 또 수속이 아마 될 거예요. 늘 그랬듯이. 그러니 혹시라도 마음을 졸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조금 마음을 편하게 가지시고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부탁할 때 하고 전화 영어, 오늘은 별로 영상을 갖고지 않았어요. 왜냐면 너무 간단한 영어인데 이거를 말하는 이렇게 말하는 걸 못 알아듣진 않아요. 정말 간단해서. 근데 이 부탁이 왜 중요하냐면, 처음에 와서, 이제 너싱홈에서 일을 하거나 어디에서 일할 때, 우리가 한국에서 있었던 그 생각을 버리기가 되게 어려울 때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나는 널스야. 너는 CNA야. 그럼 네가 할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지. 너는 네가 할 일을 다 해야지. 그리고 네가 할 일에 대해서 내가 물어보거나 내가 확인하거나 뭐를 하거나 그거는 당연한 거고, 나는 내 할 일을 할 테니까 너는 네 할 일을 하는 게 맞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약간 이제 업무가 당연히 분류가 되어 있기도 하고, 이제 업무를 분류해 주는 건 델리게이션이라고도 하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할 때, 우리가 우리말을 할 때는 우리말에 높임말이 있고 낮춤말이 있고 공손하게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영어로는 이게 영어가 잘 안 될 때 어떻게 하게 되냐면,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아주 간단히 그냥 전달하기만 해요. 이제 어떤 식이냐면 did you 아니면 do you 이것만 붙이는 거예요. please도 안 붙이고 그래가지고 너 그거 했어?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이제 CNA들은 약간 이 사람이 내가 일한 걸 확인하는 약간 보시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런 말투를 되게 안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느끼는 건 미국에선 사람들이 굉장히 솔직하고 자유롭고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지만 생각보다 말을 할 때 되게 돌려서 말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돌려서 말하고, 그리고 어떤 절차에서 뭐가 잘못됐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에게 다이렉트로 알려주지 않고 절차를 밟아서 그냥 매니저한테 바로 보고가 들어가는 경우가 더 있지, 그 앞에서는 절대로 이 사람한테 다이렉트로 되게 오펜스하게 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내가 내 전달하기에만 급급해서 I need this, did you do that? 이런 식으로 그냥 막 이렇게 하시면 가끔가다 싸우는 경우도 있어요. 가끔가다. 네가 했는 걸 내가 물어보는 게 왜 기분이 나빠? 우리 이렇게 또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네가 할 일을 내가 너한테 말해주는데 내가 그걸 부탁이야? 네가 할 일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서로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일 수도 있지만 약간 어쨌거나 부탁할 때 공손하게 이제 하는 버릇을 들여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부탁할 때 많이 쓰는 표현 딱 이거죠. Can you do me a favor? Can you do me a favor? 아니면 can보다 조금 더 공손한 could죠. Could you do me a favor? 여기 앞에 써있는 이 can은 전부 다 could로 바꿀 수 있어요. 전부 다 could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can you please라고 들어갈 수도 있고 can you 하고 마지막에 please를 붙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can you라고 말하고 뒤에 please를 붙일 수도 있는데, 이제 점점 이제 이렇게 많이 보고 계속 일하는 사람일수록 그냥 can you만 해도 다 알아듣고, 그 다음에 can you do me a favor까지 안 하고 do me a favor만 해도 go ahead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해 주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반드시 내가 저 CNA한테 뭔가를 부탁하고 싶거나 뭔가를 시키고 싶어. 사실은 이거는 네 일이니까 네가 해야 돼. 근데 우리가 시킨다고 생각하지 않고 부탁을 한다고 생각하고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Can you do me a favor? 이렇게 하고 내가 걔가 하기를 원하는 걸 이야기하면 돼요. 이게 좀 이 지역별로 조금 달라요. 지역별로 좀 다른데 뉴욕은 이 아프리칸 아메리칸 이 널스들, CNA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하이 템퍼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잘못 이야기하면 막 이런 사람도 있고, 그리고 나는 아무리 공손하게 이야기해도 상대방이 또 안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웬디쌤이랑 했는데 웬디쌤 말로는 뭐 플로리다나 저쪽 남부는 이제 서런 hospitality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호의적으로 더 친절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게 내가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때 내가 들었었던 그 CNA나 아니면 아프리칸 아메리칸 널스들이 함부로 이야기했던 그런 식으로 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내가 부탁하는 표현을 하지 않으면 더 험하게 반응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병원보다 약간 널싱홈이 그런 게 널싱홈에는 CNA 비율이 조금 더 높거든요. 정말 다양해요. 뭐 그 사람들의 백그라운드를 다 알 수 없고 그 사람들의 어떤 레이스 아니면 뭐 인구의 특징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지 알 수는 없지만 어찌든 건 간에 잘못해서 내가 하나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팅 해주면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그 이상한 다다다다다다 그거를 처음에 되게 스트레스 받아 하실 수도 있으니까 항상 처음부터 그냥 CNA를 대할 때도 Can you do me a favor? 누구한테라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있는 키친에 있는 스태프나 아니면은 센트럴 서플라이에 있는 스태프나 아니면 어느 누구라도 항상 이야기할 때는 Can you do me a favor? 뭐를 부탁하고 싶거나 뭐를 시키고 싶거나 어떻게 해서든 얘기할 때는 이 얘기를 먼저 하세요. 거기에다가 제가 이거는 기본 문장을 외우고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맞춰 가셔야 돼요. 모든 문장을 다 줄 수 없어요. 이거는 외우면 반드시 없어져요. 외우면 반드시 없어지고 이거를 외우시되 어떻게 외워야 되냐면 패턴의 틀을 외우고 내가 말하고자 할 때 천천히 끼워 맞히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순간순간마다. 내가 외웠던 표현을 쓸 수 있는 순간이 올지 안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을 전체를 다 외우시려고 그러면 되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냥 패턴만 외우셔야 돼요. Can you do me a favor? 이렇게 얘기해서 상대방이 뭐 어떻게 해줄까? 얘기했을 때 Can you? 하고 뒤에다가 조금 이제 시간이 급박하지 않으면 when you get a chance 이거 붙여주면 더 공손하죠. 너가 기회가 될 때, 너가 시간이 될 때 이거를 해줄래? 이렇게 하면 더 괜찮죠. 근데 when you get a chance를 쓸 때는 약간 급박하지 않은 느낌이기 때문에 저는 급할 때 이 표현 안 써요. 이 표현은 좀 이제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써요. 그래서 키친에 전화해서 누가 이제 브렉퍼스트 트레이가 빠졌으면 키친에 전화해서 이제 다이어트리션이 있을 수도 있고, 거기 어떤 이제 다른 스태프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Can you send a breakfast tray for Richard?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Can you send a breakfast tray? 빠졌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Can you help me to boost him up? 이게 pull up 하는 거 있잖아요. 환자 올리는 거. 만약에 거기까지 안 하시려면 Can you help me to boost? 이것만 얘기하셔도 돼요. Can you help me to boost? 근데 Can you help me to boost when you get a chance 하면은 나는 저 사람을 지금 올려야 되는데 너가 기회가 될 때 올려달라 그러면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when you get a chance를 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다 보면 이제 드레싱을 체인지해야 되는데 다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정말 무거운 환자가 많거든요. 그 다리 하나를 한 손으로 들고 내가 한 손으로 감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하면 안 되는 레지던스들이 있어요. 혼자 하려고 절대 쓰지 마세요. 그럴 때는 그냥 도와달라고 하세요. Can you help me to change dressing? Can you help me to hold her leg? 이런 식으로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안 그러면 허리 다 나가고 손목 다 나가고 온몸이 다 아파요. 그리고 이제 키친이나 센트럴 서플라이에 전화해서
뭐, 우리가 뭐가 없어. We don't have any colleagues, so can you bring it up when you get a chance?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죠. 걔네가 올라올 때, 아니면 네가 좀 기회가 될 때 좀 갖다 줘. 그러면 걔네가 갖다 줘요. 그래서 가지고 올라오다라는 bring it up. 아니면 네가 보내줄래? 그러려면 그냥 can you send를 그냥 이야기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뭐 엑스레이를 봐주다 이런 걸 할 때 take a look at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뭐 환자가 O지나 N지를 다시 넣었거나 아니면은 좀 saturating이 desetting 되거나 이래서 엑스레이를 찍었다. 그럴 때 닥터한테 전화해서 이미 엑스레이를 이제 찍은 경우에 전화해서 물어볼 수 있죠. Can you take a look at X-ray when you get a chance?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Can you do me a favor? 이렇게 얘기하고 Can you?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please 붙이셔도 되고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Can you? 이야기하고 when you get a chance? 이렇게 뭐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부탁하실 때. 뭐 우주도 쓸 수 있고요. 우주 마인드도 쓸 수 있고요. 되게 많이 쓸 수 있어요. 근데 우주 마인드라 그러면 엄청 공손하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나한테 공손하게 얘기하는 사람도 내가 들어본 적이 없고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고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옵션을 가지고 있으면 자꾸 헷갈려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한두 가지 옵션만 가지고 계속 그냥 그거를 쓰시는 게 훨씬 나아요. 자, 그러면 나는 can you do me a favor 알게 됐고 그 다음에 can you 하고 when you get a chance를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이거를 물어볼 때 내가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뭐 어떤 걸 내가 누구한테 물어보고 싶어. 근데 I have a question. 이거는 I have a question. 이거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이에서 이렇게 말해도 되는 동료들이 있어요. 뭐 파마시나 라디올로지나 이럴 때 quick question. 왜냐면 둘 다 바쁘니까. 이제 그럴 때는 할 수 있는데 조금 친하지 않은 사람한테 I have a question 이렇게 바로 이야기하면 이것도 되게 직설적인 표현이라 돌려 쓰는 표현을 쓰시는 게 조금 더 정중하고 완곡하고 좋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거 I was wondering을 제일 많이 쓰는데요. 이 I was wondering도 쓰는 시제에 따라서 조금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I wonder, I'm wondering, I was wondering 이게 다 달라요. 그래서 궁금하다. I wonder. 궁금해. 근데 이게 I wonder로만 쓰였을 때는 답변을 요구하지 않거나 혼잣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요구를 하려고 그러면 I was wondering을 써야지 I wonder를 쓰시면 답변을 꼭 요구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별로 많이 쓰지 않아요. 그래서 I wonder는 I wonder if there are aliens. 이거는 뭐냐면 외계인이 있는지 궁금하네. 뭐 이런 거죠. 아니면 I wonder who did it. 누가 했는지 궁금하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 혼자 하는 말이고 누가 나한테 대답을 해주지 않아도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I wonder요. 근데 I'm wondering이라 그러면 너무 고민스러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I'm wondering whether I should document this or not.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걸 하고 난 다음에 옆에 누가 있어.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What do you think?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야. 나 이거 너무 고민돼. 이거를 다큐멘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돼. 너 생각은 어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또 이제 내가 이걸 닥터한테 전화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어. I'm wondering if I should call Dr. Davis. What do you think? 이렇게 옆에 누구한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나 닥터한테 전화할지 말아야 될지 고민스러워.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이 모든 거에 What do you think의 그 대상이 되는 건 차지 너스죠. 너 어떻게 생각해? 뭐 다큐멘트 하는 거. 다큐멘팅 하는 거, 그 다음에 닥터한테 노티하는 거, 아니면은 뭐 스킨에 관한 이슈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 전부 다 내가 차지라면 내가 판단하고, 그 다음에 ADN한테 의견을 구하고 난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될 것들도 있지만, 대부분 가시면 매드널스를 하는 경우가, 첫 번째로는 매드널스를 먼저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내가 고민스러울 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내가 고민스러울 땐. 그런데 내가 여기서 물어보고자 할 때 이거는 I was wondering으로 쓰셔야 돼요. I was wondering. 그래서
무조건 내가 물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때 I was wondering만 생각하셔야 돼. 이건 답변을 요구하는 아주 정중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I was wondering if you guys delivered that medication today. 이런 식으로. 그래서 I was wondering 다음에 if절은 전부 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아닌지 약간 부사절이잖아요. 그래서 if 다음에 내가 궁금한 부분들을 그냥 써넣으면 돼요. 그래서 이거 제가 지금 써놓은 건 병원에서 좀 쓰는 표현들을 쓴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뭐 파마시에서 메디케이션 딜리버리가 와야 되는데 그게 오늘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를 때 I was wondering if you guys delivered that medication today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닥터가 오더를 넣는지 안 넣는지 그게 궁금할 때 I was wondering if you placed an order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런치 타임을 커버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I was wondering if you cover a lunch time. 그 사람이 그래서 런치 타임을 커버해 줄 수 있는지. 왜냐면 둘이서 커버하기도 하고 한 명이서 커버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런치 타임을 커버했어. 아니면 내가 런치 타임을 커버했어. 그러면 이제 이걸 release라는 표현을 어떨 때 쓰냐면 나를 좀 여기서 나가게 해줘.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런치타임을 커버를 했어요. 만약에 내가 런치타임을 커버했어. 근데 이 런치타임을 계속 커버하고 있으면 나는 나가서 다른 환자한테 남은 약을 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커버를 할 때는 시간 약속을 미리 정하고 커버를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커버를 못하고 나가야 돼. 그래서 그 널스가 밥을 먹고 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I was wondering if you release me. 네가 나를 이제 이 커버하는 거에서 나를 릴리즈 해줄 수 있는지 궁금해.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야. 또 다른 표현으로는 release라는 표현을 orientation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I just released from orientation. 이 말은 나는 이제 orientation이 끝나고 일을 나 혼자 독립해서 일하기 시작했어. 근데 when did you release? 이렇게 물어봐요. 오리엔테이션을 이제 받고 있으면 아니면 이미 받았다고 하면 너 언제 혼자 일하기 시작했어? 뭐 이런 거잖아요. 아니면은 이제 원투원이라 그래가지고 CNA가 레지던트나 환자를 혼자서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걔가 그 CNA나 누가 자기가 화장실 가고 싶거나 이럴 때 Can you release me?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나 여기서 좀 나가고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아니면 그 말은 나를 릴리즈 시켜주면 네가 커버해 줄 수 있냐는 말을 또 의미하죠. 왜냐면 원투원은 릴리즈 시켜주면 누가 거기에 앉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 보고 okay, you can go 이렇게 얘기하고 거기 아무도 없다가 무슨 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면 그걸 릴리즈 시켜주는 그 널스가 이 인시던트 리포트를 써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릴리즈라는 건 이런 표현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특별히 원투원을 릴리즈 해줄 때는 내가 커버를 해야 되는지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냥 너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이렇게 할 때 Can you help me?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정말 정중하게 할 때는 I was wondering을 붙이고 그 뒤에 if I was wondering if you could help me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여기 되게 많아요. 그래서 I was wondering what time you want me to go to break or what time want me to go to lunch. 절대로 브레이크나 런치를 몇 시에 가라고 먼저 이야기해주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나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자기네들은 밥 다 먹고 와서 나한테 언제 밥 먹으러 갈 거냐고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한 2주간 나 도대체 언제 밥 먹으러 가야 되지? 아니면 내가 지금 밥 먹으러 가도 되나? 이거 물어보느라고 밥 먹을 때만 되면 되게 마음이 쫄렸어요. 내가 지금 가도 되는 건가? 내가 지금 갈 수 있는 건가? 물어봐도 되는 건가? 너무너무 그런 거예요. 그럴 때는 꼭 물어보세요. I was wondering what time you want me to go to lunch, want me to go to break,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want me to를 되게 많이 쓰는 편이에요. 왜냐면 나의 의지보다 너의 의지를 조금 더 존중해 줄게. 너는 내가 언제 가기를 원하니? 이런 식으로 좀 No, what do you want me to do? 이런 표현을 저는 조금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게 편하고, 내 입에 붙었고, 기억도 잘 나고, 이래서. 그래서, 또 뭐 약국에 전화해서 I was wondering when I can get this meds. 이런 식으로도 물어볼 수 있어요. 메디케이션이 언제나 문제예요. 파마시에서.
딜리버리가 너무 늦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당신에게 연락하기 제일 좋은 시간이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물어볼 때 I was wondering when the best time to reach you is.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면 이제 이렇게 I was wondering 다음에 나오는 의문사에는 주어랑 동사가 도치가 되니까 이렇게 쓰는데요. 사실은 여기에 있는 이 표현보다 밑에 있는 표현을 저는 더 많이 써요. What time was the best for you? 이거를 더 많이 써요. What time was the best for you? 이거 훨씬 더 많이 써요. 뭐 누군가랑 약속을 잡거나 아니면은 뭐 누군가랑 전화 통화를 해야 되거나 막 이랬을 때 어느 시간이 제일 괜찮아? 이거를 제일 많이 쓰죠. 그리고 이제 정말 Can you do me a favor? 이거를 다른 말로 I was wondering if you could do me a favor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너무 길잖아요. 안 해요. 저는 그냥 Can you do me a favor? Could you do me a favor? 이것만 딱 하고 I was wondering은 if 뒷전에 내가 궁금한 걸 물어보고 싶을 때 써요. 그러니 I wonder 아니고요. I'm wondering 아니고요. I was wondering if I was wondering when I was wondering where 이렇게 내가 쓰고 싶은 말 거기다 넣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거를 굳이 다 안 외우시더라도 이 패턴을 I was wondering if 이거를 많이 외우시면 되게 하나하나 내 문장을 만들어 가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물어볼 때 너 이거 했어? 너 이거 알아? 뭐 이런 식으로 막 물어보는 게 되게 직설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국말로 했으면 그렇게 안 물어봤을 거예요. 혹시 이거 물어봤을 거야. 혹시 아세요? 이렇게 물어봤을 건데 영어로 하니까 혹시 이런 거 몰라가지고 뜬금없이 do you know? do you have?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내가 너한테 그렇게 다이렉트로 물어볼 건 아닌데 이거를 조금 그냥 가볍게 간접적으로 물어보고 싶어. 라고 할 때 할 수 있는 표현이 있어요. Do you happen to know? 하고 by any chance야. 이 두 가지인데 쓰기 좋은 거 쓰세요. 근데 이제 do you happen to know 보다는 저는 그냥 처음엔 by any chance만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by any chance가 아무데나 갖다 붙이기가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원래는 이게 문장 중간이나 끝에 오는 게 더 많대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게 영어식 사고하고 조금 달라서 그런데 만약 혹시를 먼저 하고 우리는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나서 by any chance로 앞에다 붙이고 뒤에다 물어본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근데 그렇게 물어봐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으니까 편한 부분에다 넣으세요. 편한 부분에다. 그래서 혹시라고 할 때 너 혹시 알아? 이렇게 물어볼 때 Do you happen to know?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너 혹시 알아? Do you happen to know when a family member come back? 이거는 이제 do you happen to know만 알면 뒤에는 다 그냥 내가 원하는 걸 물어보시면 돼요. Do you happen to know where I should call? 이렇게 물어보셔도 되고 어디다 전화할지 모르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 Do you happen to know where MP is? Do you happen to know what the number of a nursing office? Do you happen to know what the code is?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어요. 제가 톤이 되게 낮고 웬디 선생님이 제가 한번 영상 올린 걸 보시더니 저한테 나는 네가 한국말을 할 때 그렇게 입을 조금밖에 안 움직이는지 몰랐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입을 조금밖에 안 움직이다가 영어를 하려고 그러면 너무 어려워. 그 말이 뭔지 저 되게 알 것 같은 거예요. 영어 할 때 여기가 많이 쓰여야 되고 여기 근육이 많이 쓰여야 되는데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제 발음을 들으실 때 제가 되게 톤이 되게 낮기 때문에 이 발음들이 조금 듣기에 어색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저도 어색해요, 영어가. 근데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간단한 영어니까 이거는 어떤 원어민의 그런 거 없이도 본인 걸로 만들어서 말하시기만 하면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 사람은 저렇게 이제 발음을 하는구나. 이렇게 그냥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발음을 가르칠 생각이 없지요.
왜냐면 제가 원어민도 아닐 뿐더러 되게 어렵게 저도 이거를 하는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다 생각하지 않고 제가 이거를 고쳐야 된다 생각을 하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같은 정보들을 공유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뭐 웬디 선생님이랑 지금 약물 굉장히 많은 약물들을 그 웬디 선생님이 발음해 주는 걸 지금 녹음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다음번에 그거를 이제 받는 대로 업데이트를 해드리려고 그래서 같이 공부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발음 부분들은 이제 원어민 선생님이랑 같이 할 수 있게끔 제가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그런데 여기 있는 것들은 내가 말할 때 크게 어렵지 않게 발음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앞에 패턴만 외우세요. Do you happen to know? 네, 혹시 알아? 이렇게. Do you have to know? 이런 식으로 뒤에 뭐가 있는지. 밑에 what the code is. 이거는 이렇게 utility room이나 뭐 dirty utility room이나 이런 데 보면 그 비밀번호 있어요. 이제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code. 뭐 패스워드 이렇게 쓰지 않고요. 코드 이렇게 써요. 그래서 이제 코드를 알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 by any chance는 어디에도 붙여도 되는데 이거 이제 만약에 너 그 사람한테 물 좀 갖다 줬니? 이렇게 물어볼 때 Did you give him some water?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요거 하나 붙이는 걸로 조금 더 부드러워질 수 있는 거예요. Did you give him some water by any chance?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 아니면 앞에다 붙여서 By any chance, do you know if he took HTT today? 이런 식으로도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조금 더 이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이제 직접적이지 않으면서 완곡하게 표현하면서 물어보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황별로 앞에 것만 좀 외우시고 뒤에 건 내 거를 만드시면 돼요. 내 거를 만드시면 되고 전화 주고 받기까지 하면 1시간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전화 주고받기까지 하면 1시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1시간은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뒷부분은 제가 이틀 있다가 다시 올릴게요. 조금씩만 올릴게요. 왜냐면 너무 1시간짜리 올리니까 서로 힘들어. 서로 힘들어가지고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40분만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 약물 calculation 하는 거를 이제 competency 테스트 그거를 이제 하셨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셔서 그 nursing competency 테스트 영어로 된 거 약물 calculation 하는 거를 콜렉트 중에 있어요. 그래서 뭐 구글링도 하고 이제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거랑 뭐 몇 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간단한데 이게 영어로 또 되어 있으면 되게 좀 부담감 느끼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차근차근 준비가 되는 대로 하고, 다음번에 이제 전화 영어는, 병원에서도 전화를 돌려주고, 전화를 받고, 뭐 이러는 게 정말 많아요. 내가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 다 알아듣지는 못해도 적어도 내가 어딘가에 전화해서 내가 뭘 원하는지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그 사람이 말할 수 있는 예상 표현들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한동안 널싱홈 가서 뭐 내가 이거를 처리할 수 없기도 하지만 전화로 영어를 들으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전화 안 받아. 전화 안 받아요. 가끔 패밀리 멤버한테 전화 오면 되게 어려웠어요. 지금도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패밀리 멤버들 전화는. 왜냐면 어떤 뭐 생활 속에 있는 스몰 토크 플러스 의료적인 거 플러스 뭐 굉장히 여러 가지 뭐 케어 플랜까지 막 같이 해서 학교 들어가기 때문에 전화 영어는 지금도 힘들어요. 어디다 전화를 하든지. 그래서 전화 영어 할 때 쓸 수 있을 만한 표현들 그것도 이제 그거를 다음 시간에 할게요. 제가 오늘은 40분이다. 오늘은 절대 길게 하지 않으리라 맘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것만 했는데요. 요거를 꼭 보시고 앞에 걸 꼭 외우시길 바래요. 그리고 제가 한 2, 3주 있다가 한 번은 전체 총 복습을 할 거예요. 전체 총 복습을 할 거니까 그때 내가 얼마만큼 외웠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잘 쉬시고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 그럼 저는 다음번 시간에 곧 찾아뵙겠습니다. 바이.